드디어 첫 월급 들어옴. 오, 얼마나 남았음? 남기긴 뭘 남겨. 크크. 카드값 갚고 월세 내고 축의금 내고 옷 한 벌 샀더니 끝. 잔액 빵원임. 내가 이겼네. 나는 첫 월급 부모님 용돈 드리고 친구들이랑 회식 몇 번 했더니 마이너스였음. 푸하하. 쓸 곳만 딱 썼는데도 어디다 썼는지 잘 기억도 안 남. 그냥 뽕 사라지셨음. 첫 월급이니까 충분히 이해해. 근데 나는 1년 넘게 계속 사라지고 있어. 뭐? 나도 너처럼 되는 거 아니야? 예, 첫 월급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평생 돈 습관을 결정짓는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. 돈은 쓰는 대로 길이 생기고 돈은 모으는 대로 길이 만들어집니다. 습관이 잘못되면 10만 원도 못 모으고요. 반대로 좋은 습관이 몸에 배이면 억 단위의 돈도 모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회초년생에게 중요한 것은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예, 월급은요 단순한 지출이 아닙니다. 여러분들의 평생 돈 습관을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입니다. 띵동! 즐거운 퀴즈 타임! 첫 월급 사용법에 황금 비율 50대, 30대, 20 법칙이 있어. 50, 30, 20은 각각 뭘 의미할까? 50%는 월세나 교통비, 식비 같은 생활비? 30%는 자기개발, 20%는 저축. 정답! 잘 알고는 있는데 실천의 문제였네. 예, 이 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습관의 기준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. 사회 초년생들은 돈을 쓰고 나서 저축해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는 저축을 고정비처럼 생각하고 돈을 모아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. 마스터님, 우리의 소중한 월급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? 저는 월세랑 생활비가 많아서 20% 저축은 꿈도 못 꿔요. 예, 이런 상황에서도 습관이라는 게 가능할까요? 이 저축을 바라보는 데서 여러분들이 한 세 가지 정도는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, 첫 번째 뭐냐면 저축이란 것이 삶의 어떤 의미인가. 그러니까 번 것보다 덜 쓰는 것은 그냥 삶의 윤리 같은 거예요. 그렇게 저축을 생각해야 되고, 두 번째 이제 이 저축이 안 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적자 생존. 적으면 사는 거예요. 내가 쓴 돈의 내역을 쫙 써보는 거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저축이 안 되시는 분들이 신용카드를 쓰지 말고 체크카드나 현금 지급의 원칙을 해야 됩니다. 적고 신용카드를 쓰지 말고 체크카드나 현금 쓰면서 내 삶의 습관을 재조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. 저는 투자를 시작하고 싶긴 한데 종잣돈이 없어요. 다들 1,000만 원부터 시작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만한 돈은 없거든요. 예. 그래서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을까요? 아, 돈이 있어야 돈을 벌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옛날식 사고예요. 그러니까 최근에는 다양한 투자 상품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. 뭐 펀드는 당연한 거고 ETF 같은 그러니까 펀드를 주식처럼 상장시킨 것인데 이런 거,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도 요즘은 증권사 시스템이 좋아져서 다 적금식으로 살 수 있어요. 한 달에 5,000원도 살 수 있어요. 그래서 꾸준히 내가 이렇게 돈이 많지 않더라도 꾸준히 습관을 들이게 되면 나중에 이제 굉장히 생각하지도 못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날 수 있고, 그 특히 젊은 세대들은 그런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내 삶의 독립성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. 그리고 이제 금리가 낮아지고 또 경제가 저성장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자산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내 삶을 운용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. 여러분들께서 적금부터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. 저는 30대에 결혼 자금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의 투자 스타일을 해야 될까요? 우리가 돈을 운용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. 용도가 뭐냐, 넌 시간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. 용도가 정해져 있고 기간이 짧은 거일수록 이건 안전하게 운영이 돼야 돼요. 그 다음에 용도가 뭐 은퇴자금처럼 장기간에 걸쳐 있고 10년 이상 되고 뭐 짧게는 5년 이상 이 정도가 되면 그건 당연히 투자를 해야 돼요. 근데 많은 분들이 뭐냐면은 이거 섞어서 하죠. 내가 한 3년이나 5년 뒤에 결혼한다. 그럼 어떻게 돼요?
그쵸. 그때는 좀 안전하게 운영하고 내가 좀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싶다 하더라도 좀 비중을 섞어야죠. 뭐 예를 들면 50은 뭐 예금이나 금리 높은 뭐 채권을 사거나 그 다음에 50%는 주식을 넣어서 이렇게 섞어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예금 쪽으로 이렇게 안전한 쪽으로 하는 게 맞는 거죠. 가장 중요한 거는 용도와 시간에 맞게끔 자산을 배분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주변에서 연금저축이나 IRP를 20대부터 시작하라는데 아직 먼 얘기 같아요. 네.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? 네,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지셔야죠. 가지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, 연금저축계좌, IRP가 아닙니다. 연금저축계좌가 더 기본이 되는 거죠. 젊은 세대한테는. 그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가입 자격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가입해요. 한국에서 만든 국산 S&P 500 ETF를 사면 그 연금저축 계좌에서 사면 내가 55세에 연금 받을 때 5.5에서 3.3%의 세금만 되고 중간에 받는 배당은 S&P 500 같은 것도 배당금을 주거든요. 그러면은 내가 우리가 흔히 그걸 알주식 산다고 그러는데 직접 미국에서 직구를 하면 또 배당 소득세도 내야 돼. 근데 연금저축 계좌에 들어오면 그 나중에 연금 받을 때 감액해준 제도 같은 것들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효과가 있고,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크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투자의 함수는 세 가지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금액, 당연히 투자는 부자가 유리한 게임입니다. 금액이 많은 사람들은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. 두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수익률이 높으면 좋은 거죠. 그다음에 세 번째 변수는 뭐냐면 기간.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과소평가받는 변수가 뭐냐면 시간.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복리의 세계는 뭐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. 인간의 평균적인 인지 능력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수치 그래프예요. 복리는 기하급수의 세계에 속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. 근데 시간이 길어지면 이 복리의 힘이 아주 강력하게 발동을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뭐냐면 시간이란 자원을 내가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소액이라도 일찍 투자하는 겁니다. 또 연금저축 계좌처럼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, 투자의 장기적 목적은 세후 복리 수익률의 극대화에 있기 때문에 절세를 하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계좌에 돈을 넣어놓고 운용할 거냐. 그래서 하는 게 연금저축 계좌에 돈을 넣어놓고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. 돈을 단순히 버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법에 대해서 배웠던 과정이었는데요. 여러분들께서는 두 가지 원칙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50대, 30대, 20의 원칙. 그 다음에 저축할 때는 월급에서 나가는 저축액을 고정 지출처럼 생각해라. 이 두 가지 원칙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.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.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. 적은 금액을 꾸준히 오랫동안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평생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.